네, 안녕하세요. 오늘 주식 종목은 KEC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KEC가 오늘 좀 엄청 또 강하게 움직여줬고, 거래량 8천만 주가량 뽑았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딱 요 느낌 보면은 사실 사람마다 느껴지는 건 좀 다르겠죠. 근데 저는, 뭐 두 배 뽑았네. 약간 좀 눌렀다 가는 게 그림상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큰 그림을 보면은 아닌가?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좀 같이 들어요. 이래서 항상 나무랑 숲을 같이 봐야 되는데, 그게 뭔 소리인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따가 드리고, 그 다음에 뭐 개괄적인 부분들, 뭐 이슈, 테마, 그리고 뭐 재무, 뭐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좀 보면서 제 개인적인 견해들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올라간 이유, 이 KC는 전력반도체 기업이에요. 전력반도체를 전문적으로 제조를 하는 그런 기업이고, 오늘 요걸 가지고 아무래도 전망치 자체가, 이 전력반도체라고 하면은 반도체, 물론 반도체랑 당연히 관련이 되어 있죠. 근데 이게 반도체랑만 엮여 있는 게 아니라 전기차랑 2차전지 쪽이랑도 엮여 있습니다. 특히나 전기차에 무조건 이 전력 반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반도체 쪽이랑도 엮이는 그런 테마군이지만 이 2차 전기랑 전기차랑도 굉장히 좀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어서 시너지 터뜨리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좀 엮여 있고, 뭐 좀 더 읽어보면은 전기차 핵심 부품 가운데 하나인 전력 반도체 시장이 커지면서 수혜를 보게 될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오늘 올라 있고, KC가 전문 기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주요 고객으로 되어 있는 기업들이 아주 굵직굵직한 게 많습니다. 아주 고객군이 탄탄해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모비스 등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만 이 정도라는 거죠. 해외에는 우선 테슬라이죠. 전기차의 이제 거의 아버지 수준, 테슬라, 그리고 뭐 파나소니, 소니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좀 많은 고객군들을 계속해서 만들어져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력 반도체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이렇게 다 고객사들로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이고, 앞으로도 이런 것들은 이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솔직히 우리나라 반도체 없으면 죽잖아요. 솔직하게 말해서 반도체 무조건 계속해서 살릴 수밖에 없는 업종이고 가야 되는 업종이고, 플러스 같이 연관돼서 파생되어 있는 게 전기차 2차 전지까지 라고 하면 이거 뭐 완전히 끝이죠. 뭐 테마로만 봤었을 때는 아주 매력적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전력 반도체가 이쪽 저쪽 뭐 붙어가면서, 뭐 반도체 쪽 올라갈 때도 수혜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전기차 2차 전지 쪽도 수혜받을 수 있다라고 보니까 이런 테마들이 좋은 거다. 단일 테마보다는 아무래도 여러 쪽에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테마들이 당연히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테마는 굉장히 좀 마음에 든다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렇게 좀 보시고, 재무적인 부분 봐야 되는데, 약간 이제 들쑥날쑥했죠. 20년도까지는 좀 적자도 2년 동안 보내고, 그 전에 약간의 흑자폭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이제 조금 뭔가 결과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제 좀 뭔가 영업이익도 265, 뭐 180억. 이제서야 좀 뭔가 수익권이 좀 잘 나온다. 좀 안정화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발전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미루어서 봤었을 때, 이런 그 펀더멘탈적인 부분들도 이제 앞으로 좀 바탕이 될, 물론 2023년도 잘해야 되겠죠. 오늘 이렇게 말이 꼬이지? 뭐또 대본 같은 건 없는데 오늘따라 좀 말이 버벅거리는 것 같네요. 양해 좀 해주세요. 이게 어찌되었든 이 앞으로도 2023년도 흑자가 또 내주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 평균치 적정곡선을 올려가면서 우상향 그림도 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이때까지였으면 솔직히 그냥 보지 말자고 했을 것 같은데, 지금부터는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이 정도면 재무 상태 최근에 좀 괜찮아지고 있다 보시면 되고, 회사 유보율 약간 모자라긴 한다라고 보는데, 뭐 이 정도면 이제 영업이 계속 나오고 뭐하고 와서 돈이 좀 쌓이다 보면 늘어나겠죠. 부채비율은 낮은 수준이라 괜찮고, 이자 보상비도 아주 깔끔합니다. 그래서 100점 만점에 뭐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니까 한 70점 정도 주면 될까요? 여기서 이제 좀 발전 가능성이 보이니까 앞으로도 좀씩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우선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조금 더 별도로도 한번 봅시다. 별도로 봤을 때도 뭐 비슷비슷하네요. 뭐 별 다른 거 없고, 지금 이 정도면 재무는 이 매매하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이게 엄청 좋은 건 아니에요. 이제 살아나고 있는 거라서. 그렇지만 신경 쓸 정도는 아니고 발전 가능성은 눈에 보인다. 그래서 그 정도로만 좀 체크를 하시고, 매매적으로 당장은 문제 없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슈랑 재무까지 좀 살펴봤고, 이제 오늘 메인 또 기술적인 부분들 설명드리면서 제가 아까 느꼈었던 부분들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있죠. 물론 그래도 눌렀다 갈 가능성이 전 조금 더 높다라고 보기는 하지만, 우선 왜 그렇게 보고 있는지 설명드릴게요. 우선 최근까지는 하락 흐름이었죠. 2021년도서부터 고점 찍고 나서부터 이런 식으로 하락 흐름을 계속 태우면서 가고 있었던 파동이고, 여기서부터 쫙 밀면서 여기까지 올렸어요. 근데 우선 1차적으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쉬지 않고 랠리를 찍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엔 여기 돌파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여기서 시작을 해서 미는 게 힘이 많을까요? 여기서 시작해서 미는 게 힘이 많을까요? 당연히 가까운 데서 밀어야 힘이 많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보통 올리면은 찍고 떨어졌다가 이런 데서 다시 만들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애초에 그냥 돌파를 시켜버렸어요. 시켜버리고 눌림목 받고 좀 다시 가고 있는 이런 그림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쯤 됐었을 때 하락크림이 이렇게 제가 길게 타고 온 종목들은 사실 한 방에 이렇게 가기가 진짜 쉽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마음은 아직도 강해요. 이거는 쉽게 가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각도를 틀어줘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고 앞전에 떨어지려고 했었던 속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기서 브레이크를 밟아도 한 번에 멈춰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그림이라는 것들이 차트를 딱 보실 때 보면은 이게 각도를 좀 확인해 줘야 되는 게 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못 간다라고 하고 왜 이게 이렇게 옆으로 가잖아요. 보통 다 이렇게 가잖아요. 한번 차트 다 뒤져보세요. 아무거나 추세가 나오고 나서 보통 다 옆으로 가요. 이게 왜 옆으로 가는 거냐면 이게 뭐 여기를 이제 리버스, 여기를 이제 우리 자동차 기어 리버스예요. 리버스 이 자동차 기어로 봤었을 때 후진 기어죠. 후진 기어를 밟고 확 내려가고 있어. 근데 우리가 후진 기어에서 바로 드라이브가 있나요? 아니잖아요. 중간에 이제 중립 기어가 있잖아요. 이 중립 기어로 갔다가 드라이브로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가 이 중립 기어로 이제 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는 후진 기어고 여기는 중립 기어야. 근데 중립 기어에서 이제 있으면은 이 동력이 전달을 안 받는 상태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 리버스, 이 후진을 하려고 했었던 힘에 대한 추가적인 악셀 동력은 이제 여기로 전이가 되지 않지만 기존에 밟아놨었던 가려고 했었던 막 그런 힘들이라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게 되면서 이제 더 속력이 붙진 않지만 서서히 줄어들면서 계속 작용을 받는 상태를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려고 그러면 강하게 못 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는데 보통 요 추세값 기간이랑 횡보값 기간이랑 보통 엇비슷하게 맞습니다. 보통. 뭐 무조건은 아니에요. 무조건은 아닌데 제가 봐온 그냥 느낌상 엇비슷할 쯤부터 다음 추세가 많이 터져 나가면서 흐름이 바뀌는데 보통 요게 이 정도까지 진행이 되면은 여기 앞전에 오려고 했었던 힘들이 어느 정도 소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슬슬 멈추는 거죠. 하락힘이. 그러고 나서 차가 이제 멈췄다. 그럼 우리가 뭐를 해요? 이제 전진 기어를 밟는 거죠. 뒤로 바꿔서 전진 기어로 가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이렇게 각을 바꾸면서 간단 말이에요. 이해가 좀 이제 쉽게 되시죠? 뭐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보통 이 그림을 만들지 여기서 이렇게 못 가요. 거의 미션이 진짜 거의 뭐라고 해야 티타늄 수준으로 만들지 않는 이상 바로 후진기어 밟고 있다 그대로 한번 어디 한번 드라이브에 넣어보세요. 그럼 바로 미션 고장나고 난리 나잖아요. 자동차 망가지고. 근데 얘가 티타늄급이라면 가능하지만 그럴 가능성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어. 저는 딱 느낌상 봤었을 땐 오늘 힘도 좀 어느 정도 나왔고 약간 눌렀다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까지는 단기 그림이었어요. 근데 큰 그림을 한번 봐볼까요? 큰 그림? 제가 지금 일부러 한 번도 큰 그림을 안 보여드렸어요. 이제 큰 그림 한번 보면 느낌이 어떤가요? 우선은 밑에서부터 계단식으로 쭉쭉 치면서 계속 이렇게 뭔가 가는 느낌이죠. 지금 느낌 자체가 그렇게 가고 있는 느낌이고 더군다나 여기가 밑에가 이제 제일 중요한 구간이었어요. 여기가 큰 그림으로 봤었을 때 이제 횡보 구간이죠. 단기 그림으로 봤었을 때 이제 하락 흐름에서 상승 흐름으로 돌리고 있는 그림이지만 큰 그림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횡보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그림이네. 그러니까 이게 밑에서 받아주고 끌어올리는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요게 이런 느낌으로 봤었을 땐 탄력을 받아가지고 어차피 여기선 횡보 구간이니까 여기는 하락 다음 넘어간다라는 관점으로 봤었을 때 이제 횡보가 나와야 되지 맞지 않나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는 그냥 큰 횡보 구간 속에서 밑에 구간 저점 왔으니까 끌어올려서 다시 고점까지 가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느낌들로 뭔가 느낌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그림으로 봤었을 땐 가능성이 조금 납득이 되는 부분들도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면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이 느낌이 좀 서로 상충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런 구간인데 이제 이 부분에서 조금 더 가능성을 제고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거래량을 좀 미루어서 같이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여기서 거래량이 과거에 이만큼 요구가 있어 나왔는데 오늘 이거보다 좀 적게 나왔거든요, 분명히. 근데 이게 왜 적게 나왔냐면은 매도세가 좀 덜 떨어졌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헐거워졌다라는 얘기죠. 만약에 오늘 무조건 그러니까 만약에 딱 이게 이만큼 막 나와요. 이만큼 나와 있으면 저 이거 무조건 못 간다 그럴 거예요. 무조건 조정이다 이거는. 거의 무조건 수준으로 이 정도 거래량을 썼으면은 반작용이 나오기 때문에 거의 못 간다라고 얘기를 하겠는데 오히려 전보다는 적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는 이틀을 썼는데 오늘은 하루 나왔는데도 이거보다 합친 거보다 훨씬 적게 나왔어요. 그래서 매도세가 생각보다 그렇게 강하지도 않은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또 이 종가상도 돌파를 어느 정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칠 가능성이 저는 남아있지 않을까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에서 추가로 좀 밀면서 이 오늘 나왔었던 요 거래량 있죠. 요거를 뛰어넘는 잡아먹는 봉이 나오면서 돌파각도 만들 수는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어요. 요 정도 근처까지. 그래서 만약에 이거 들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그림이 나오길 바라시면서 좀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량이 아침에 대충 느낌이 오실 거거든요. 조금 갑자기 늘어나는 순간 딱 봤었을 때 대강 12시 전까지만 보더라도 오늘 이걸 뛰어넘겠다, 못 뛰어넘겠다 느낌이 좀 와요. 늘어나는 그 속도를 보면은. 근데 이거를 확실히 뛰어넘을 수 있는 속도다라고 보면은 그냥 홀딩하면서 위까지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요. 사실 단기적 그림상 조금 눌렀다 가게 되더라도 여기가 안 깨지는 상에서는 흐름이 이탈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약간 눌러주더라도 뭐 요 정도 나왔다가 올라오는 것까지는 그냥 버틸만 하다 정도로 좀 보시면서 다음 그림 그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약간 요게 거래량이 이렇게 쫙 줄어들고 있는 이런 시점인데 이게 다시 늘어나면서 가는 거 요거 저 신호탄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늘어나면서 가면은 결국엔 여기를 돌파할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가 가능하니까 큰 그림상은 이렇게 한 2번 정도 더 큰 거래량을 뽑으면서 갈 텐데 여기서 지금 당장 더 뽑는다라고 하면은 확실히 오늘 거를 압도를 좀 해주는 그런 거래량을 좀 뽑아주면서 가는 그림들이 나와야 돌파각의 성공 가능성이 있다 정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처 관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뭐 개괄적인 부분들 이해해야 되는 부분들은 다 드렸고 우선 지금은 박스권이라고 보는 게 좀 더 적합하겠죠. 그러면 박스권에서는 이 안에서만큼은 어떤 식으로 움직여도 사실 문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전략적으로 봤었을 때는 진입 자리로는 사실 이미 떠서 별로고요. 뭐 눌러줬다가 다시 반등 나오면 이때는 손절 짧게 잡고 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지금은 좀 떠 있어서 지금은 별로고 눌림목 나올 때 노려주시는 게 사실 저는 좀 더 좋다라고 보고 만약에 내일 시가갭 뜨면서 확 잡아먹는 봉이 나오면서 오늘 고가를 좀 넘어준다라고 하면은 요럴 때는 이 돌파 매매가 가능하긴 한데 아마 초심자분들은 힘들 거예요. 이게 어려운 매매 방식이라 돌파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냥 날려먹으면 어쩔 수 없고 그러니까 이 종목이 그냥 가버리면 어쩔 수 없고 안 가고 눌러주면 그럴 때는 조금 공략해 보시는 건 괜찮고요. 그리고 올라가면은 이제 여기까지는 충분히 도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요 언저리까지 전전고점 아니면 전고점 언저리까지. 그래서 스윙 치실 분들은 여기까지만 먹고 나오시면 되고 뭐 중장기 치실 분들은 반 팔고 나머지 구간은 더 끌고 가는 방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 다음 목표가는 얼마만큼 터지겠어요? 이만큼 힘 모았으니까 이만큼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8,000원까지가 그 다음 목표 구간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장기적인 부분들까지 혹시 고려를 하면서 근데 당연히 무조건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처가 제일 중요한 거고 내가 중장기까지 더 크게 간다라는 파동에 한번 좀 이 뭐 베팅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베팅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냥 올 여기서 모든 비중을 커트를 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감안을 해야 되고 올라갔다가 무너졌을 때 본전에서 나오실 생각도 하면서 보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순전히 운이 따라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장기적인 부분은 뭐 먹으면 크게 먹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중간중간 분할 대처는 반드시 해주고 그냥 무작정 무지성 물리면서 가져가는 게 중장기가 아니라는 점 반드시 좀 기억을 하시고 예, 스윙 관점은 여기서 전량 익절 그리고 중장기 관점은 절반 익절하고 나머지만 어떤 식으로 이렇게 흔들고 갈 수도 있고 그냥 바로 갈 수도 있고 이런 식의 관점으로 보면서 최종 목적지를 한 8,000원 정도 잡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뚫다 실패하면은 본전 라인 어차피 딱 걸어 놓을 거니까 뭐 올라가다 딱 실패해가지고 무너진다. 그럼 절반만 수익 챙기고 나머지는 그냥 커트 치고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대처하시면 문제는 크게 없을 거다라고 보는데 매우 주의점이 하나가 지금 딱 보입니다. 엄청나게 주의점이니까 이건 다른 건 몰라도 이건 기억하세요. 얘가 지금 이 그림이 횡보 구간이 약간 헤드앤숄더 모양이에요. 오늘 올라가다가 내일 조금 더 치면서 여기까지만 건드리고 만약에 여기서 탄력을 못 받고 여기를 깨트리면서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이거 헤드앤숄더 이 패턴이에요. 대표적인 패턴 알아두세요. 뭐 대부분 차트 공부 한 달만 해봐도 아는 부분이긴 한데 간혹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이게 상단 부분에서 이런 그림이 나오고 깨지는 순간 이건 그냥 급락입니다. 급락 확률이 95%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었을 때는. 깨지면, 그러니까 안 깨지면 괜찮아요. 근데 깨지고 내려가면 이런 것들은 보통 폭락입니다. 순간적으로 폭락이 나와요. 이 힘이 아래로 터지면서 순식간에 1,000원까지 떨어질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여기 밑으로는 절대 보면 안 된다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을 좀 하시고 보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물려가지고 여기 막 마음 아프게 여기까지 가는 거 보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건 좀 기억을 하시고 안 깨지는 선에서는 여기 위에서는 해볼 만하다. 그리고 여기는 좀 짧게 탄력이
여기가 깨지면 탄력이 죽는 자리고 여기는 흐름이 꺾이는 자리니까 기억하시고 올라갈 때 4,000원이 1차 목표가, 8,000원이 2차 목표가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나누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내일 가려면 여기서 압도하는 최근 걸 압도하는 거래량이 나오면서 움직여야 갈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좀 기억을 하시고 미리 아침에 좀 체크해보다가 거래량 늘어나는 추이 보고 너무 빠르게 늘어난다 싶으면 오늘 쏘겠다라는 소리니까 그거까지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좀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저희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